입니다. 네. 올라간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특히 수도권 네. 주민들의 어떤 비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마지막에 이 국면에서 올라갔던 이유는 촛불 민심이 민주당 지지율을 좀 견인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선거법 논란을 겪으면서 다시 보수층들도 상당히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이렇게 집중 분석한 이유는 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덜 드라마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저점을 찍은 게 이 갤럽 조사인데요. 민주당 가장 낮을 때가 35%, 네. 제일 높을 때가 42%로 네. 7%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은데요. 한국당은 제일 낮을 때가 16, 제일 높을 때가 27. 상대적으로는 좀 변동폭이 좀 큽니다. 네. 그 민주당은 왜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가는 네. 겁니까? 진폭이 크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달리는 이유는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중도층들 그리고 보수에서 떠난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데 그렇다고 바른미래당에 가자니 바른미래당 내부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분열이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은 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인기 지지도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아직 국민들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국정을 기하려면 대통령 중심으로 좀 뭉쳐야 한다. 이런 어떤 시각들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자유한국당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내년에 이렇게 좀 반전을 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지금 너무 강경투쟁 일변도를 하다 보니까 네. 보수층은 결집되는데 중도층이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바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도층들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혁신해야 한다. 네. 특히 투쟁만 할 때가 아니라 내부 혁신을 강도 높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선거 때 되면 두 정당의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긴 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는데 윤희용 센터장님 혹시 오늘 박시영 대표님 발언에 대해서 좀 덧붙일 내용이나 설명하시고 설명 잘 해주셨는데. 아, 잘한 네. 편이에요? 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 이슈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것이 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의미죠? 최근에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이 이제 교착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고 또 도발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한 것들이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요동치진 있어요. 않는군요. 이것이 뭐냐면 보수 정당이 어쨌든 북한의 이런 안보 불안을 강조하게 되면서 안보를 강조하면서